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영상은 트와이스처럼 화장할래 일본 사로잡은 K뷰티라고 합니다. 223%. 이것은 올리브영이 지난 1분기 일본 이커머스 라쿠텐과 큐텐에서 올린 매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K-팝, K-무비 등 한류 열풍이 일본 내 특정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적 현상을 보이면서 한국 화장품이 덩달아 호재입니다. 다시 보는 일본 내 한류 열풍으로 K-뷰티 수요 역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관광 비자를 받으려는 일본인들의 밤샘 대기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CJ ENM의 K콘 2022 프리미어 인 도쿄에서 화장품을 하려는 일본 소비자가 가득했다고 하고요. 바이오 힐과 웨이크 메이크라는 1분기 매출은 4배와 2.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바이오힐 같은 경우에 가수 강다니엘 씨가,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같은 경우에 걸그룹 트와이스의 사나가 주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에이블 CNC 어퓨도 한류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지난해 매출이 4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2020년도 5월 처음 진출한 이후에 성장폭이 빠르게 커졌다고 합니다. 마데카소 사이드, 그 다음에 과즙팡 스파클링 민트, 주요 베스트셀러 제품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9%, 그 다음에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리얼벨리 같은 경우에도 블루라이팅 크림이 판매 첫날 완판됐고요. 화장품 최대 시장에 중국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지만 LG 생활건강은 일본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화에 나섰고요. 피부에 유익한 발효균주를 연구하기 위한 바이옴 센터를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에 설립을 했고요. 고품질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일본 소비자들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까지 겨냥하는 전초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일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탈중국 현상이 화장품에도 나타나 있고, 이게 중국이 성장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이 망한 게 아니라 북미도 진출할 수 있고 일본도 진출할 수 있었지만 그냥 단지 중국에 더 집중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판매량과 영업이익은 그대로 나옵니다. 소비가 다시 풀릴 거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서 북미도 사로잡고 일본도 사로잡고 이런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바로 아몰레 퍼시픽이죠. 그래서 아몰레 퍼시픽이 오히려 탑픽으로 보고서들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아몰레 퍼시픽이 주가가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내수시장에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보급이 좀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LG생명과 코스맥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고 중국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근데 이 이슈를 LG생활건강은 대기업답게 북미 시장 진출 그리고 회사 인수들을 통해서 진출을 했고, 또 이번 일본 시장을 보니까 또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또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대기업인 만큼 여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중국 내에서 상장을 한 것 때문에 더블 카운팅의 우려로 주가가 많이 폭락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회사도 중국 내에서의 ODM 사업에 집중을 하고 또한 일본도 와서 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가서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한 번 더 주가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에서 이어서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일봉입니다. 자, 오늘 7%나 올랐네요.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름세를 좀 보였고 한 10% 정도 단기에 좀 올랐습니다.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만한 계단들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좀 올라가야 할 시기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꿈같은데 행복하네요. 네,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 좀 좋을 텐데, 너무 비탈길로 내려왔죠. V자 반등이 좀 가능할지, 이거는 북미 시장과 일본 시장에 좀 달려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률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의 가능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조 되는 회사이니까 저력이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대거 매수가 좀 들어왔고, 외국인 쪽에서 기간은 조금밖에 나가지 않았고, 오늘과 그리고 최근 흐름 봤을 때 외국인 매수, 기간도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생활건강의 후 말고도 다른 대표 브랜드들이 해외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미와 일본을 잡는 자가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 되게 많고요.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이것을 이제 동등하게 좀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또 중국 부양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에 LG생활건강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PR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깰 것이냐, 아니면 예상에 딱 부합할 것이냐. 부합한다면 뭐 실적 하락은 없겠지만 뭐 주가 상승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실적 깨고 올라온다면 괜찮네. 성장성이 다시 하반기로 가고 있으니까 시계가 이제 흘러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 3% 오늘 올랐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볼 때는 아직 좀 멀었고요. 여기도 역시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맥스 이스트가 상장을 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좀 떨어졌었고, 여기는 다 같이 하락장이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떨어질 만한 건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바보 같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성장성을 위해서 했겠죠. 뭐 유동자금도 좀 원했을 것 같고, 지금 되게 힘든 시기다 보니까. 근데 이 시기 IPO가 과연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맥스가 굉장한 주가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왔고요. 심지어 이때 유상증자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주주들은 굉장히 좀 피난물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이 매수를 좀 도와주고 있고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네, 핵심 법인 떼서 코스닥 상장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거 또 무슨 얘기죠? 네, 연내 맞죠? 네, 요거는 코스닥 상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코스맥스 전체 매출 40% 내는 게 중국 법인을 떼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중국에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 상장하는 거군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장에. 그럼 진짜 완전 더블 카운팅이죠. 이게 지금 현대건설하고 현대오일뱅크 관계랑 똑같은 거거든요. 현대엔지니어링이죠. 오일뱅크가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이게 더블 카운팅이 돼서 이게 주가가 반토막 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토막이 났고, 네, 그럼 사실 적정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적정 주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지금 사실 좋진 않은 상황이고, PR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지금 사업이 떼내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R자를 빼서 나가는 거라서 어떻게 본다면 코스맥스가 자회사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모회사의 느낌으로, 지주사의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도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대장주로 좀 군림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여지없이 좀 떨어졌고요. 하락장에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품주 전체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주봉상으로 본다면 그래도 다른 화장품주들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비탈 길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바닥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현재 오름세인 거고, 그래서 다른 화장품주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는 2019년도부터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 층계를 잘 버텨나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단단한 화장품주의 탑픽으로 올라섰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네, 최근에 쌍끌이 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 외국인의 기관에 또 대량 매수가 있었지만 기관 또 대량 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흐름으로 본다면 하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뭐 실적도 안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수입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 보시면은 화장품주들이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내려간 것 치고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성장을 했고 2분기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실적치가 1분기를 뛰어넘게 되면 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PER은 저점, PBR도 저점. 네, 그렇다면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네, 현재 지금 화장품주들 다른 거를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도가 있죠. 물론 LG생활건강처럼 떨어진 거 더 이상 떨어지겠어 이러고 지금 현재 구간을 산다고 하면 사실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보유주이기도 하고요. 저는 더 살 의향도 있고요. 돈만 있다면 더 살 의향도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망하겠습니까? 화장품 탑 대장주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10배 차이다, 10배.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CJ 지주사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브영이 저만큼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 물론 저희가 지주사 특집으로 했을 때 보고서 읽어봤겠지만은 CJ가 CJ 올리브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 40%? 30% 정도? 그래서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그런 여지는 조금 적습니다. 다른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것 비교 대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주가는 역사적 저점을 지금 향해서 갔고요. 월봉상으로 볼 때 사실 이 정도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갔고요. 물론 코로나 저점은 5만 원대가 있기는 한데 저기 너무나 폭락이었기 때문에 우선 시가총액 2조 2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외국인은 엄청난 매도세에 좀 하락을 하게 됐고, 그나마 기관들이 좀 지켜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네, 재무표 보시면 1분기 실적 잘 나왔었고요. 2분기 실적 또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도 이만큼 성장성이 나오고 나중에는 정말 다시 부흥기가 찾아와서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 입점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올리브영의 성장성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IPO에서 조금 좋은 걸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회 상장하는 거는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초반에 얘기가 나올 때는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네, 한번 올리브영 투자하시는 것도, CJ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CJ 예하의 그 자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거 많잖아요. CJ ENM, CJ
프레시웨이,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이런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 회사들 믿고 배당의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건 좋겠지만은 배당이 좀 약하긴 합니다. 지주사 중에서 조금 약하긴 해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있지만 분기 배당이고요. 여기 분기 배당도 아니고 좀 너무 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화장품도 오랜만에 호재가 나와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봅시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하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주들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